안녕하세요. 가문보살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뱀띠로 태어난 젊은이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흔히 하는 말로 뱀은 재물을 지키는 신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리학에서 뱀띠는 지혜롭고 신중하며 물질을 잘 다스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집이 몹시 가난하여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저 남의 밭일을 거들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주 혼잣말로 뱀띠는 재물을 지키는 운명이라는데 왜 나는 돈과 인연이 없을까 하고 한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명성이 자자한 역술가가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그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뱀띠인데 왜 이리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뱀이 재물을 뜻한다고 하던데요. 역술가는 청년의 사주를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뱀띠로 태어난 건 맞지만 재물을 얻으려면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지. 뱀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신중하게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잡는 법이야. 자네는 너무 조급하게 눈앞에 작은 돈만 쫓고 있으니 운이 오지 않는 거라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 청년은 무턱대고 작은 일만 쫓는 습관을 버리고 장사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돈을 모으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몇 년 후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그는 준비해둔 돈으로 장사를 시작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뱀띠가 단순히 태어난 운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인내하고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만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즉 뱀띠의 재물운은 지혜와 기다림 속에서 꽃핀다는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사화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흐름을 잘 타면 금전적인 성과를 크게 낼 수 있는 시기이지만 너무 성급하거나 너무 신중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어떤 관계는 재물을 불리는 데 도움을 주고 어떤 관계는 흐름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돈이 불어나는 해일수록 그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인연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재물복을 올려주는 첫 번째 인연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고민이 길어지면서 망설이게 되거나 반대로 조급한 마음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육합의 인연은 이런 흐름을 정리해주는 관계입니다. 닭띠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방향을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한쪽이 기회를 직감적으로 포착하면 다른 한쪽은 그 기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각과 논리가 조화를 이루는 관계는 특히 변동성이 큰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2025년은 빠르게 움직이는 기회가 많은 해입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육합의 관계에서는 한쪽이 앞서가면 다른 한쪽이 균형을 잡고 한쪽이 조심하면 다른 한쪽이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서로 다른 시각이 조화를 이루며 흐름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다져주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인연입니다. 큰돈이 오가는 시기에는 무엇보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을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삼합의 인연은 이런 흐름을 부드럽게 조율하는 관계입니다. 소띠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은 금전적인 흐름이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크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선택이 5년, 10년 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삼합의 관계에서는 현재의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까지 내다보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인연을 곁에 두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재물을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연입니다.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정체되기 쉽습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방식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방법을 고수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비견의 인연은 함께 나아가며 더 큰 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용띠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혼자였다면 놓쳤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쪽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면 다른 한쪽은 그 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한쪽이 망설이면 다른 한쪽은 확신을 심어줍니다. 2025년은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새로운 길을 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도 기존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면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견의 관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더 큰 부를 형성할 방법을 고민할 때, 이런 인연이 곁에 있다면 보다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인연입니다. 서로가 가진 에너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관계를 충이라 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거나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뱀띠는 기회가 왔을 때 천천히 계산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의 관계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띠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한쪽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금전적인 흐름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은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해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충의 관계에서는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각자의 방식대로 따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더라도 접근 방식이 맞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이 너무 조급하면 다른 한쪽은 피곤함을 느끼고, 반대로 너무 신중하면 상대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길을 걷더라도 전혀 다른 속도로 가려는 관계에서는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흩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인연입니다. 형의 관계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 함께하기 어려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호랑이띠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재물을 불리는 과정에서도 돈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는지가 중요한데, 형의 관계에서는 이 부분에서 계속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천천히 쌓아가려 하고, 다른 한쪽은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성장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맞아도 이 속도 차이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은 투자와 확장의 기회가 많아지는 해이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돈을 운용하려고 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의 관계에서는 재물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은 감각적인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한쪽은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쪽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한쪽은 이익을 우선순위로 두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쌓이면 이런 차이가 결국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존중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금전적인 의사 결정을 함께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연입니다. 해의 관계는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흐름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쥐띠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처럼 금전적으로 중요한 해에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의 관계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과 의견이 어긋나거나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서 쓸데없는 논쟁이 생기거나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막상 깊이 얽히면 예상보다 많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많아지는 해에는 이런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원보살이었습니다.